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왜곡한 EBS의 지식 채널 2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인터넷 선전선동으로 떠들고 있는 이 EBS 2 채널의 문제점, 한정석 위원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EBS의 지식 채널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식 채널 2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주 토막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10년간 장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제가 왜 이 채널을 잘 알게 됐냐면, 대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이나 무슨 팀플, 과제 같은 거 할 때 꼭 이제 인트로로 네. 그 이 채널에서 만난 지식 채널 2에서 만든 그 토막 동영상을 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인트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그렇죠.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판해 주실 게 바로 EBS 지식 채널 2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나요? 네, EBS 이 지식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은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신흥 자본가들을 네. 비판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영상하고 자막에서 국부론의 일부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네. 인용을. 근데 인용이 맥락을 무시하고 앞뒤에 연결되는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을 발췌를 해서 네. 마치 아담 스미스가 신흥 자본가 계급을 굉장히 좀 악질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네, 저도 그 동영상 토막을 봤는데 그런 네. 뉘앙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왜곡이 됐나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EBS에서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제 신흥 자본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네. 그들의 대화는 소비 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 담합을 인상하는 데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를 인용하면 이렇게 결말을 맺죠. 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국부론 제1권 11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짓냐면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이죠. 네, 저도 그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동영상은 워낙에 정말 짧기 때문에 그 토마크, 즉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직접 서술한 내용이다라고 따오게 된다면 시청자들은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뒤 문장을 모두 들어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전태일에 따르는 노동자 사이버 대학에서 경제 정치 과목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직접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두껍네요. 네, 그냥 이게 한 1000페이지가 넘죠. 그래서 제가 이제 EBS에서 말한 대목을, 부분을 제가 좀 살펴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EBS가 인용했던 전후 맥락을 제가 좀 직접 인용을 해드리면 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그러나 상업과 제조업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이해도 언제나 어떤 점에서는 공공의 이해와 다르고 때로는 거기에 대립하기도 한다.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판매업자의 이익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흔히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일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에 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이윤을 자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외에 동포로부터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네. 아담 스미스는 이제 지주와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상인계급들이 때로는 시장을 넓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독과점 이윤을 취하려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흥 자본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포장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독과점을 누리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제한이나 법률적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맥락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신흥 자본가 계급과 네. 애덤 스미스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네. 이 공익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분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지식 채널 2의 영상에서는 한 대에 뭉뚱그려져서 동일한 그렇죠. 대상이 신흥 자본가 돌아가거든요. 계급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왜곡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사실 그런데 이 왜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층을 교묘하게 이게 의도적으로 자본주의를 폄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네. 지층이 다르고 주어가 다른데 굉장히 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자 사이버 대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네. 제가 좀 그 인터넷에서 쭉 팔로우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자 대학이라는 이제 그 곳에서 정치경제학 강좌로 했던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지금 돌아가신 이제 김수행 그 네네.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수행 교수님은 이제 사회주의자이시고 그다음에 막스의 자본론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막스의 자본론이 국부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각,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네. 그렇게 부분적인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보는데 뭐 그 전태일을 따른 노동자 대학은 뭐 그런 계급적 입장에서 있으니 그렇다 치고 네. 다만 이것을 EBS라는 어떤 공영방송이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떤 그 특정 정파나 어떤 그런 계급적 시각에서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라는 이 이름 많이들 들어보시고 정말 네. 한 번쯤 책은 안 읽어보셔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그렇죠. 거예요.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없으실 텐데 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사익, 영어로는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대놓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실제로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익과 네. 애덤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네. 약간 괴리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그렇습니다.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항상 늘 말씀하고 계세요. 좀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셀피시라는 게 있어요. 셀피시라는 것은 이제 그 이기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면서도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 네. 이런 것이 셀피시한 거죠. 그런데 그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프라이빗 인터레스트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익, 그러니까 공익에 대한 사익이라는 건 프라이빗 인터레스트를 말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영역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정치 생활을 하거나 이제 어떤 정치적 질서, 뭐 이런 질서들, 법적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활 세계에서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 선택을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이자 그것이 또 셀프 인터레스트가 되는 거죠. 다만 타인의 불행을 알면서 또는 타인이 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타인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아담 스미스는 아바리스라고 했습니다. 그 아바리스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탐욕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셀프 인터레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 나의 자유로운 결정 이런 것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함으로써 다른 공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들어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그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18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등대들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네. 등대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영국 출신입니다만 노벨 경제상을 받은 이제 그 코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로널드 코즈 교수가 그 유럽의 등대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많이 설치가 됐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그 등대라는 게 상당히 그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정부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것 같고 이제 그런데 SOS의 역할을 한다던 느낌. 그게 아니라 그 등대들이 사실은 그 부두에서 네. 하역을 하는 그 하역업자들, 네. 하역업체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배들이 밤에 이제 그 항구에 도착할 때는 꼭 낮에 도착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 도착할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안 보이는 거지 깜깜한데 그래도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등대를 설치해 놓으면 아 저기가 항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배들은. 그러면 일단 저 항구의 부두값이 하역값이 비쌀지 쌀지 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캄캄한 이 바다에서 잘못 길을 들었을 때 그 코스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등대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구가 여기 있다, 우리 부두가 여기 있다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등대가 있는 항구들이 없는 항구들보다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인 거죠. 셀프 인터레스트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부두의 그 하역업자들끼리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등대를 설치하는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먼 바다 쪽에 나가서 등대를 세워서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흔히들 등대라는 건, 참, 나라에서 세울 법한 그런 것이다. 가로등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재밌는 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몰랐습니다. 네. 비단 등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회의 이 원리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셀프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의 핵심을 그 보이지 않는 손, 사실 한 구절인가 나온다고 네,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것이 정말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든 그 바탕이 된 애덤 스미스의 그 집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EBS의 지식 채널 2에서 왜곡하고 있는 국부론의 내용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EBS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시는 말씀 한마디, 또 EBS가 공영방송에서 취해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네. 한 말씀 일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치는. 네. 사실 저 자신이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제가 한 10년 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그 어떤 PD가 또는 작가가 자기 주관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자기는 항상 옳다라는 이제 그 착각에 빠진 거죠. 자만에. 그러니까 많은 PD들이 또는 제작자들이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옳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한테 옳은 것은 준칙이고 네. 모두에게 옳아야 하는 것은 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나의 준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EBS의 이런 왜곡의 어떤 좀 사건은 PD 개인이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막 전체 자기 세계다. 이렇게 좀 교만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교만이 정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게 이 EBS 국부론 지식 채널 2편은 무려 2007년에 만들어진 그 토막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털 사이트 등에 뭐 학생들이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배운다, 뭐 발표를 준비해보자 하면은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그대로 그 영상을 따간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각을 하시고 준칙이 아닌 규칙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